네, CBS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번 총선 3호 영입 인재로 도전장을 내민 분이세요. 유사명 전 울산중부경찰서장. 2년 전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그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을 받았었고 이후에 민주당 입당한 후 얼마 전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받은 분이십니다. 선거 이제 지역 주민을 만나시다가 또 방송을 직접 나오셨습니다. 유사명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삼영입니다. 예, 우리 진 교수님과 박 실장님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유니폼이 아주 신선하군요. 전철역에서 인사를 하시고 지금 예, 그래. 방금 오신 거죠? 네. 예. 자, 어떤 각오로 이번 총선에 나오게 되셨는지 출마의 편이랄까요?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심판하라는 그런 국민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작을의 그 선거구가 좀 의미가 상당히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선거구가 있지만 예. 동작을은 항상 모든 선거에서 핫 핫플레이스. 예. 아하. 그래서 대부분 한 넘버 5 안에 드는 건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 강남에 이제 국민의힘 텃밭이 있는데 그렇죠. 이 국민의힘 탓밭에 붉은 바람이 예. 황사가 이 강북으로 부느냐 안 부느냐를 황사. 동작을에서 막아내느냐 붉은 황사를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서 서울 전체가 이제 황사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아하. 서울이 쾌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동작을은 전략적인 요충지다. 그래서 그 전략적인 요충지에 가보니까 예. 또 대단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황사를 막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저 심정을 모르셨는데 사적생이다. 사직생. 저한테는 13척의 배가 있고 그분은 133척의 이제 배가 있고 그래요? 연도로 치면 그분은 4년간 텃밭을 그렇죠. 꾸준히 꾸준히 했고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고 아직 소문이 나신 분이고 예. 저는 40일도 안 된 기간 안에 예. 그러니까 13척의 배로 133척을 일본 배를 무찌른 이순신 장군가 네. 40일의 선거 기간 동안 초선도 아니고 무선이 예. 40일 동안 선거에서 4년 동안 텃밭을 갈군 사선 의원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예. 다윗과 골리앗이거나 뭐 죽기 살기로 사직생의 각오로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각오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원래 동작을 해서는 그 공천 결과 발표 직전까지 뭐 추미애, 뭐 전현희, 뭐 이런 분들 이름이 이제 거론됐는데 그 후보님으로 지금 결정이 됐단 네. 말이죠. 그 당의 판단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니까 외람되지만 그분들보다는 제가 더 잘 싸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에서도 전략적인 판단을 안 했겠습니까? 예. 이 구도를 이 여전사들님들과 나경원 그분하고 하면 예.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게 두드러지지도 않고 심판 프레임이 프레임을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공이 있는 분과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다가 사직한 이런 대립구도가 더 좋았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에서 나름대로 뭐 거기에 그 여론조사 같은 거 좀 돌려보지 않았을까?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안 알려줬으면. 그렇군요. 이제 나중에 전략 공천을 유사명 후보님을 한 건 전현희 후보도 돌려보고 추미애 후보도 돌려봤는데 제일 그래도 낫다. 이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 추정이겠죠? 그렇죠. 전략적으로 판단하셨으니까 무대포로 끌어내시네. 정말 보고 배우겠다. 저희가 했어요, 저도. 총경회의 주도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방송에 전화 연결을 했었을 때 분위기와 또 오늘 이제 정치인으로서 비장하게 나오시니까 완전히 이제 바뀌신 것 같아요. 이제 정치인이 그 사이에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민들 만나시면 어떤 말씀 가장 많이 드려요? 동작 주민들 중에. 그리고 왜 이제 왔느냐? 이제 왔느냐? 기다렸다. 지금 그 상대 지금 그 시장을 막 매일이다시피 돌고 있는데 4년 동안 돌았고 지금도 올해도 막 매일 돌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가 왜 이제 왔느냐? 그 뭐 이래 갖고 저를 막 그냥 반기는 정도가 뜨겁습니까?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주인공은 언제 나타납니까?
주인공이 그 영화 처음부터 나타나면 그 주인공입니까? 예.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아. 원래 태어나신 곳은 부산이시고 예. 부산에서 자라셨고 나중에 경찰서장 한 데는 울산이셨고 갑자기 수도권으로 오셨잖아요. 말씀대로 하시면 40일 전에 예. 그 어떻게 보면 연고가 없는 지역에 온 건데 예. 당에서 가라고 해서 오긴 했겠죠. 그냥.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그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권 심판을 위해서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국적인 핫플레이에서 이렇게 멋있게 승부를 해서 예. 민심이 어디 있는지 정권 심판에 있는지 정권 연장에 있는지를 예.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여기 이 장소다. 예. 과거에 처음에 그 총경회의 주도하셔서 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저도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때 이제 혹시 정치권으로 가시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한 인터뷰에서 정치할 깜냥이 안 된다 나는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시니까 깜냥이 혹시 되시는 걸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입니다. 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은 처음부터 예. 그런 생각이 아니었느냐 이런 그러니까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죠. 총경회의를 주도한 의도 자체가 예. 정치권 진입을 목표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예. 받으셨다. 예. 답변을 그래서 주시죠. 제가 뭐 했는가 하면 제가 천재입니까? 이 모든 사항을 예측을 해서 예측대로 됐다면 제가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는 말이죠. 예. 그때는 그 당시에 존경으로 살 수 있는 최대의 그 일이 경찰국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예. 지금 경찰국을 폐지하는데 제일 유리한 쪽이 국회이기 때문에 아하. 주어진 현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의 선택을 할 뿐인데 그걸 가지고 미리 기획을 했다. 아하. 그 말씀도 저를 칭찬하는 거죠. 아. 제 기획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걸 칭찬해 주죠.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을 지금 살고 그렇죠. 있다. 세상을 제 마음대로 지금 주무르고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십니까? 예. 지금 근데 이제 수도권이 이제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제 판세를 분석할 때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 좀 뭐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안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MVN 리퍼블릭과 K리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국민의힘은 37%, 더불어민주당은 2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요 보면 거의 지금 8%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 지지율 변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지율의 변화가 예.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이 예. 공천을 조금 이제 혁신 공천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야당의 혁신 공천에 대해서는 항상 반발이 있고 예. 여당은 이번 혁신 공천도 안 했고 그대로 이제 있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 여론 관리를 하신 거고 아하. 우리는 혁신 공천을 했는데 야당의 혁신 공천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장관직을 준다든지 자리 배정을 못 하거나 정권이 찍어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게 항상 있는데 반발이 컸다. 그런 반발이 이제 그 포함된 그런 시기였고 이제 국민께서 이게 지금 혁신 공천한 그 민주당과 예. 그대로 이제 현상을 답습한 혁신이 없는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차츰 이제 판단을 하시면 그거는 다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항상 우리 전 민주당 들어온 지 석 달 됐는데 예. 항상 선거 초반에는 그 지지율이 좀 깔아앉았다가 결정적으로 선거가 임박하면 올라간다. 결집한다. 그렇게 우리 당 선배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선배님께서 예. 근데 지금 그 지역에 원래 그 이수진 의원이 예. 오래전부터 이제 공을 들였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직들도 다 갖고 있을 텐데 뭐 듣자 하니까 요번에 이제 그분이 컷오프 되면서 그 이수진 의원을 돕던 그 조직들이 일부가 나경원 후보 캠프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예. 뭐 사실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해입니다. 오해입니까? 이게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철새들이 있죠. 예. 이 이권을 쪼자서 이렇게 하는 그 정도고 그 지난번 지방 선거에서 이미 옮겨간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이수진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서 이제 지지를 하고 반대로 이래 간 경우는 없는 걸로. 뭐 원래 조직이 이제 그쪽에서 사실은 지역을 뭐 다지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예. 이수진 의원 쪽에 작게 보면 이수진 의원이랑 같이 일했던 조직이지만 또 크게 보면 민주당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다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까? 예, 그 말씀 질문이 좋습니다. 아 좋았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늦게 왔고 저는 그 인지도도 낮고 그렇죠. 선거 경험도 없기 때문에 예, 예. 불리하고 그러고
또 여론조사에서 조금 이제 불리한 상황이 있었는데 예. 제가 와서 여러 이제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민주당이 하나 되는 방법 말고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원팀 전략이다. 민주당 모든 그 자원들이 그 조금 이제 생각들이 다른 분들이 있었고 기존에는 이렇게 화합된 적이 없었는데 예. 제가 와서 이제 당부를 한 결과 이 100%라고 할 수 있는 전 현직 의원들이나 전 민주 정치 자원들이 하나로 통합됐다. 아하. 이게 유일한 선거 필승 전략인데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선거 대책 기구가 지금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데 예. 다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이수진 의원 때문에 탈당했던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쪽에 한두 명이고 그거는 이수진 전 의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전부터 여당을 기웃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런 문제는 없고 통합의 선대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렇군요. 예. 나경원 후보가 이제 경쟁자인데 그분이 이제 역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좀 갑자기는 후보는 지역 현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본인 정치를 위해 동작을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 동작을 위해 선거에 나온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또 1호 공약으로 이제 교육 특구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거 나경원 후보와 좀 차별화되는 어떤 지역 공약 같은 것들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신지요?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는데 예. 먼저 오래 살았다고 예.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래 산 거하고 잘 산 거는 다른 다르다. 겁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그 계시면서 동작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 동작이 그 길 하나만 건너면 있는 방배동하고 똑같이 길이 나란히 있는데 예. 여기는 아파트값이 확 차이가 나고 누가 봐도 발전의 이 속도가 다른 게 느껴지는데 예. 그래 오랫동안 그 여당의 그 원내대표도 하시면서 그래 오랫동안 뭘 하셨는지 오래 했으면 잘하시고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오래 했을 뿐이지 오래 살았을 뿐이지 잘하신 것은 제가 적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신하고 또 이렇게 추진력이 있고 뭐 국민들 동의하실지 모르지만은 예. 저는 제 역량에 비해서 예. 주어진 역량에 비해서 더 큰 일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초선이지만 사선 중진들보다 더 확실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다른 지역구 후보님들도 보면 이제 본인이 출마하면 이제 낙후된 지역의 경우는 발전시키겠다, 부동산 가격 확실히 올리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후보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나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많이 올라가면 또 정부는 그것도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큰 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후보님 같은 경우 이제 또 이제 이 동작이 좀 옆에보다 낙후돼 있으니까 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중앙 정부와의 정책과의 충돌, 예. 지역 민심과의 충돌 예.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의 욕구가 잘 살고 싶고 그렇죠. 또 편하게 살고 그래. 편리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억제한 상태로 전체적으로 지금 차등이 생긴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럼 맞겠습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는 균형이지만 예. 소외된 지역을 발전시켜서 균형을 시켜야지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집값을 유지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고가 놓으면 아리팍 있잖아요. 네? 아리팍. 아크로 리버팍. 아크로 리버팍. 예. 길 건너면 하고 고가 하나 놓으면 아리팍이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평당 억씩 보통 합니다. 아파트가. 네. 그 고가를 안 나오면 이제 흑석동 쪽인데 네. 좀 더 밑으로 가면 사당동이고요. 고가도로. 네, 고가. 죄송합니다. 고가에서 고가도로. 고가도로를 넘으면 고가도로. 예, 죄송합니다. 네. 고가도로를 넘으면. 근데 이제 흑석동도 제가 알기로 꽤 높아요. 30평대가 뭐 20억 내외 한다든지. 네. 자, 그러면 30평대가 20억 원 정도 하는 게 소외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왜냐면 방금 비교하신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그 지역과 비교해서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집값을 예.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지라는 말씀을 의문이 좀 드리면 드네요. 예. 동작 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7개 동이 있어요. 아하. 그 중에 이제 최고 개발이 좀 먼저 되고 잘 돼서 예. 방금 말씀한 흑수동의 예. 아크로 아리팍. 거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예. 나머지 6개 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당 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면 또 예. 그래서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노후는 그렇고 좀 개발에 좀 적게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균형적으로 고루 발전시켜야지 이 동작 을에 흑석동 하나 잘 돼 있다고 다른 지역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잘 살게 고루 잘 살게 하는 게
이제 그렇군요. 정책입니다. 자, 이제 정치 입문하시는 뭐 이제 검사 출신들이 정치에 왔을 경우에 검사 출신이 과연 뭐 정치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 많이 받지 않습니까? 후보님은 경찰 생활을 평생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예. 자, 경찰 출신은 의원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동작구로 해서 무슨 일을 더 잘할 수 있죠? 예. 경찰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예. 검찰은 과거에 예. 그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일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예.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분의 시각은 과거에 돼 있고 좁게 돼 있는데 반해서 예. 우리 경찰은 아.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우리 사회 대부분의 분야에 관여를 예. 하고 있어요. 음. 교통, 안전. 수사, 또 뭐 질서 유지, 네. 또 여러 가지를 예.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경찰은 예방이기 때문에 미래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과거에 한정된 분야의 그 경험이 있는 분과 우리 미래를 향해서 많은 분야의 열린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검사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잘하겠습니까? 그건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또 그 영입인제 11호 이지은 전 총경도 노웅래 의원 지역구 마포갑에 이제 전략 공천 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뭐 검찰 공천이다라고 비판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뭐 경찰 공천은 또 괜찮은 거냐? 예. 이런 그래서 비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검사 공천은 이 검사가 대통령이 됐고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었었고 예. 또 검사가 대부분의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예. 상황에서 그 정부를 견제해야 될 국회 권력까지도 검사가 하면 그 견제를 누가 하겠느냐. 이래서 권력을 가진 집단을 견제해야 되는 국회를 이 검찰로 가는 거는 안 맞다는 거지. 경찰이 가서 그 검사를 견제하는 거는 논리상 하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검찰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이 국회로 가서 검찰공화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제가 경찰국 회의를 한 것도 그렇습니다.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있는 게 경찰인데 그 예. 경찰을 인사권으로 장악해서 검찰을 경찰 장악해 보니까 견제할 세력이 없다.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님이 2년 전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로 이제 회의를 주도하시다가 이제 정직까지 가시고 지금 네. 정치권 오게 됐는데 네. 지금 그러면 이제 현재 그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경찰 행정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권이 장악됐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 예. 인사권이 장악이 되면 그 인사가 만사고 인사권이 장악되면 예. 만사가 장악된 거죠. 예. 우리가 국민의 경찰이었는데 예. 이제 정권의 경찰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예. 그때 한번 말씀하니까 이태원 참사하고 경찰국과 무상관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 인터뷰할 때. 예. 국민의 관심이 경찰의 관심이 국민으로 향할 때 경찰이 가장 유능한데 예. 저기 지금 국민을 뒤통수에 두고 정권을 향하니까 그런 위험한 그 험한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테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찰이 인사권을 해가지고 경찰이 정권에 장악이 돼 놓으니까 어허. 정치적인 중립을 외면하고 공정한 수사를 안 하고 예. 공정한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극명하게 정권에 장악된 경찰 행태를 보여주는 두 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취재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경찰, 뭐 총경, 뭐 경정분들도 많이 보는데 인사적체가 제일 심한 데가 이제 경정들, 특히 경대에 나오셨으니까. 경정에서 총경되는 자리. 그렇죠. 경정에서 총경될 때 계급 정년이 있어가지고 총경 승진을 못하면 50대 초중반에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분들이 다 줄을 대야 되는 네. 여기저기서 총경 맞습니다. 승진하려고 그러면 총경 승진한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인맥을 통해서 승진을 하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치 권력 또 위로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예, 보니까 그런 게 사실 폐가 정말 심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급 정년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승진할 때 힘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아시겠지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잖아요. 예.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민정비서관실이 물밑에서 하던 일을 지금은 경찰국이 그래도 바깥에서 하니까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만 인사를 관여하는데 거기에 예. 이제 경찰 인사를 관여하기 때문에 예. 이 경찰 인사를 디테일하게 관여할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 청와대에서 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리나라 정부 전체에 대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예. 일부 이제 고위층에 대한 인사만 신경을 쓸 수밖에 예. 없죠. 업무가 이제 기존의 업무가 전체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데 이미 많으니까. 예,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기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게 그 관여할 여지가 시간적인 그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많은 계층의 많은 부분의 인사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 자, 아까 이제 제가 MBS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이 조사가 이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진 조사였는데, 이게 이제 공천을 양당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공천을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32%, 더불어민주당 공천 못 하고 있다가 53%입니다. 이 부분은 당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 공천 결과를 국민들에게 최소한 당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후보님 느끼시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예. 야당의 혁신 공천에 어쩔 수 없는 후유증이다. 그리고 이렇게 언론 지형이 예. 야당한테 불리하다. 지금 여당의 공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갖고 분신한 예. 사람도 있고 예. 제가 민주당사 옆에 국힘당사에서 가보면 머리가 지나가면 예. 엄청난 시위대 시위 소리가 들리는데 예. 보도가 안 될 뿐이고 예. 그리고 국민들이 잘 모르시니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못 들으시니까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예. 사사건건이 이제 국힘당에서 시비를 걸고 시비 건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되는 반면에 예. 국민의힘 그 공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보도가 되니까 이 언론 지형에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언론 지형은 대통령도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방심이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검열하다시피 하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이재명 대표 말도 자기한테 불리하대요. 이건 뭡니까? 언론은 언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언론 탓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분신한 분,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는데, 노원인데 그때도 좀 약간 돌려서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 상식에 좀 벗어난 주장을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공천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개인이 한 걸 분신한 걸 가지고 언론이 보기에 뭐 그럴 수도 있네라고 생각하면 보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민주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이랄지 몇몇 그리고 명확히 개파 국회 부의장에다 박용진 의원을 잘랐으니 몇몇 개파적으로 좀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누가 북치고 깽가리 친다고 무조건 보도하는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있어본 사람으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래 안 해봐서 모르고 예. 그 역대 그 20대에도 그랬고 예. 물갈이공 혁신공천 한 50%좀 됐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그 민주당에서도 한 그 정도 했을 뿐인데 예. 오히려 국민의힘이 혁신공천을 안 해서 그 비율이 낮을 뿐인데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건 혁신공천을 더 원한다, 물갈이를 더 원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더 잘했지만 조금 이제 반발이 이제 야당이라는 약점과 또 그 여러 가지 사유에서 조금 시끄럽고 그거를 국힘에서 공격을 했고 더 많이 보도됐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또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조국혁신당이죠. 조국혁신당. 원래 이제 좀 전까지만 해도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조국혁신당하고는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다가 근데 뭐 지난주에 딱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원래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했던 게 민주당인데 지금 보니까 다시 건넜던 강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 서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총선에 그게 신조가 예. 윤석열 정권 심판인데 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그 반윤의 세력들은 같은 편이다. 적의 적은 동지다. 이래서 힘을 모아서 이번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을 드러내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나가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이제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 그 판결을 받아들고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이 났었는데 그렇다면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지금 조국 당시 이제 민정수석도 수사 선상에 오르는 거거든요. 이건 뭐 이것도 뭐 선거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식의 이런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이거는 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거 급한 사건도 아니고 어제의 사건도 아닌데 예. 과거의 사건을 들고 와서 선거에 출마할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거를 보도를 하는 거는 그거는 의도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그래 안 보이세요? 국민들 그래 안 보겠습니까?
이거 저도 수사를 해봤지만 예. 수사를 하는 사람이 수사를 원칙대로도 하지만 예. 이 수사가 어떻게 비칠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예. 이런 시기에 이런 수사를 하는 거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에요.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 검찰로서는 이제 다시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그리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떤 시기상을 우연히 맞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나가는데 갑자기 오비 일하기라 그러는데 그런 예. 것도 하지 마라 그런다고요. 그거 가서는 알겠습니다. 갓을 만지지 말고 신발끈을 매지 마라 하는데 예. 왜 이런 식의 신발끈을 매고 갓끈을 매면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구차한 변명을 합니까?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선거 끝난 후로 미뤘죠.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시기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명백하게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후보님 있는 한 여지가 40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40초는 동작구 유권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0초. 동작 구민 여러분, 저는 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험질하고 나름대로 하는 그 동작을 해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하나돼 있습니다. 하나된 민주당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경원 후보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동작 구민 여러분께서도 이 정권 심판이라는 이런 국가적인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저 유삼용 후보를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동작 의리에서 뛰고 있는 유사명 예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예, 감사합니다.